안녕하세요. 대치스터디의 나트입니다. 강원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신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홍익대 미술대학 면접 기출 전격 분석, 전격 분석까지는 아니고, 네, 이제 많이 자료 찾기가 어려우시니까 홈페이지에는 많이 나와 있지 않아서 작년 문제 이제 저희가 복귀한 것들 과별로 좀 보여드리고, 그 자료 보시면서 예. 올해 잘 대비하시라고 준비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23학년도에 저희가 홍익대학교만 104명 합격을 시킨 학원으로서 예. 네, 이제 홍대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다들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올해 서류를 합격하시고 면접을 준비하시면서 보실 거기 때문에 구구절절한 설명은 없이 바로 작년 디자인학부 문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뭐 어항 이제 옛날 지금은 거의 보기 어려운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폰 부스에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핸드폰,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쓰면서 이제 폰 부스가 거의 사라져 가니까 그 폰 부스에 금붕어가 들어가 있는 그쵸? 어항 예, 그죠? 예. 이게 나왔고 이건 쿠키 패키지인데 오븐의 형태죠. 네, 그래.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그걸 연상할 쿠키의 수 있고. 이미지를 예. 준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소각장에 그려진 슈퍼그래픽 디자인인데 요것들이 참 또 다 잘 의미가 있고 디자인이 잘 된 것들 가지고 온 거죠. 예. 그래서 요거를 비교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늘 강조하지만 1번 문제에서는 이걸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 특히 홍대 요즘 이제 트렌드는 어떤 사조라든가 아니면 미술사적인 지식 이런 것들 아니면 시각적인 분석력 뭐 이런 것들보다는 전혀 좀 친구들이 뭔가 연관을 잘 짓기가 어렵거나 새롭게 보는 거 일부러 좀 그렇게 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편일률적인 1번 답안을 듣기가 괴로우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정답을 얘기하려고 하기보다는 너네의 생각을 말해봐라. 맞습니다. 네가 디자인에 대해서 어떤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이니? 라고 묻는 문제라고 보셔도 되고 예. 넌 어떤 디자인 하고 싶니? 라고 묻는 문제로 보실 수 있고 디자인의 가치는 뭐니? 라고 묻는 문제로 봐도 됩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푸는 거는 이제 대기 시간 22분 중에 아니죠. 24분. 24분이었는데 제가 왜 22분이라고 얘기했냐면 올해 이제 8월 한 13일에 있었던 그 제국민 특례 전형이 2분을 줄였어요. 22분으로. 네. 그러면 그래. 수시에서도 줄일 수도 있고 뭐 있다고 봐야죠. 예. 예, 그리고 22분에 특례 학생들도 풀었기 때문에 이거 일반 수시 학생들은 아마 교수님들이 못 푼다고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 6시가 넘게 끝나요. 사실 네. 학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교수님들도 무척 듣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학생분들은 8분 진술하는 게 너무 짧고 아쉽고 뭐 내가 이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되시겠지만 교수님들은 8분짜리를 한 기본 3, 40번은 듣는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몇 시간씩 들으셔야 되고 심지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들으셔야 되니까 이게 괴로운 거라고. 그렇죠? 네, 저희가 올해 디자인학부 14명이 합격했는데요. 올해 입시에서만. 네. 네, 그래서 요 합격자들은 뭐 1번은 사실 예외 없이 다 잘했습니다. 지원한 학생들 모두 다 잘했어요. 예, 다 잘했고 뭐 큰 차이가 보여지지 않을 만큼 잘했고 맞습니다. 사실은. 예, 여기서 조금 인상적이었던 대답들은 뭐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리사이클링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학생부에서 생기부에서 했던 활동, 리사이클링 활동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것의 가치를 같이 얘기했다거나 자신의 사례를나 대학에 가고 싶은 것들을 좀 풍부하게 이야기를 했고 좀 대답을 잘 못했던 뭐 긴장돼서 못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교수님들이 잘 이끌어 주셨어요. 네, 만약에 이제 뭐 1번은 뭐 어쩌고 저쩌고 했습니다. 뭐 2번은 했는데 3번을 그 친구가 모르고 너무 긴장해서 까먹으면 교수님들이 3번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시 진술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면접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고 또 하나는 디자인학부에서만 유난히 공통적으로 나온 질문이 2가지가 있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한테 물어봤던 게 1번 그 생기부에 있었던 책 올렸던 것에서
그 내용 말해봐라. 구운몽을 였다. 그럼 구운명의 줄거리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 또 2번 일반고 친구들한테 사회문화나 윤리와 사상에서 왜 디자인 활동을 했죠? 네, 이런 것들이 되게 공통적으로 많이 물어봤으니까 그런 문제도 좀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네. 올해는 근데 생기부 이제 미할보 아마 다 쓰셨겠지만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인문계 학생들은 더 어려우셨을 거겠죠. 한국에 들어가지고. 네, 12개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고 친구들은 교과를 좀 많이 쓸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인문계 친구들은 미술 교과가 많은 친구들이 많이 없으셔가지고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고1 친구들을 학원에 많이 없어요. 저희가 이제 좀 효율적으로 준비를 하시라고 고2 때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고1 말에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어머니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실기는 고1 때부터 분명히 해야 됩니다. 뭐 국민대, 고대, 뭐 이대, 과기대. 근데 홍대만을 위해서 고1 때 해야 될 거는 인문계 친구들은 거점 수업을 듣는 겁니다. 네, 그리고 교과, 내신과 수능 성적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놔라. 이게 가장 화려한 활동보다 더 우선시 될 것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2번 문제를 보시면 좀 애들이 멘탈이 붕괴됐던 문제인데 이게 아래 제시된 가방의 기능, 형태, 그래픽, 스케일 등을 바꿔 새롭게 그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사실 이미지가 조금 달라요. 원래 나왔던 거는 약간 그 리모와 이제 수케이스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약간 스나이퍼가 좀 있는데 요거는 이미지가. 근데 이게 홍대에서 올려준 이미지라서. 아, 그래요? 네, 아마 친구들이 좀 잘못 알았을 수도 있을 것 그렇구나.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저희 이번 문제를 굉장히 많이 연습합니다. 면접 특강 때도 1번은 사실 손쉽게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오랫동안 만들어 놓은 어떤 수업에 어떤 스킬들이 있어요. 매뉴얼들이. 그래서 1번 문제를 빠르고 쉽고 멋지게 진술하는 방법들을 연습을 빠르게 하고 사실은 면접 준비에서도 2번을 굉장히 크게 저희가 한 70% 정도 수업에서 잡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합격을 할 때도 2번을 잘한 친구들이 합격을 많이 하고 뒷번으로 갈수록 교수님들이 들어오면 드로잉 먼저 보여주세요. 그렇죠. 1번을 이제 가령 뭐 이제 대기하다가 보면 처음 들어가시는 1, 2, 3, 4, 5까지는 그래도 많이 해요. 이제 1번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거의 마지막 번호 이제 교수님들도 지쳐가시고 거의 이제 괴로운 상태에서는 2번을 먼저 보면서 2번에 따라서 질문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림을 좀 잘 그렸을 때 그리고 이제 자기가 전공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려야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상투적인 표현은 저희가 지금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 학생분들하고 항상 이제 이 짧은 시간 안에 한 2주 동안에 이 드로잉을 강도 높게 할 때 가장 주안점 두는 거는 상투적이거나 식상하거나 이런 표현들은 다 빼버리죠, 사실. 네, 뭐 예를 들면 3번 그림에서 핑크색에 흰색 구름을 넣어서 눈에 띄게 만들었다. 뭐 이런 진술은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많이 훈련을 진술도 시킵니다.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네. 그래서 2번에서부터 디자인 학부 붙었던 친구 중에 기억에 남는 그림 하나는 그 친구는 킹콩이 EDM을 이렇게 연주하고 있는 클럽에서 그렇죠. 클럽에서 DJ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캐리어를 믹싱기로 전부 바꿔버렸어요. 네. 그래서 마치 그리고 상당히 쾌활하고 활력이 넘치는 형태로 가방의 쉐입은 그 육면체 쉐입을 따오면서 이 안에 있는 뭐 바퀴라든가 요소들을 이용해서 그 마치 이제 클럽에 있는 그 디제잉 할 때 쓰는 믹싱 머신처럼 디자인을 해서 그렸었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뽑았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그 킹콩의 모습이 너무 활력 있고 에너자이틱하고 그러니까 인체를 그리지 않으면서 인체를 충분히 그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도 다 드러내면서 그쵸. 그림 실력과 뭐 구도나 이런 그쵸. 실기력도 확 드러내주면서 이 디자인적인 응용력,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포부. 나는 이제 여행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음악과 그 다음에 인간에게 필요한 유희나 놀이, 신명 이런 것까지 다 담아내서 굉장히 진술을 잘해서 합격을 했던 디자인 학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 다른 학생은 또 이런 학생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가상에 이제 버추얼한 문관이 있다고 했을 때 그 가방에서 모티브를 따서 뭐냐면 아코디언 아시죠? 어머님들은 학생들은 잘 모르죠. 너무 잘 그렸어요. 그렇죠. 그 아코디언이 한
7, 8개 정도. 사실은 이게 손도 약간 엄청 빠르죠. 공간에 부유하는 듯한 그렇죠. 연주하듯이 가방이 마치 쫙 아코디언처럼 펼쳐지는 예. 약간 그런 것들. 거기서는 이제 사람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쵸. 마치 사물이 어떤 애니메이팅 돼가지고 움직이듯이 그리고 7, 8개를 다 각도를 다 다르고 해서 네. 이거는 같이 마치 어떤 특정한 영상의 어떤 미장센처럼 느껴지게끔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저희가 또 많이 연습을 했어요. 네. 그 재수생 친구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쵸. 다양한 저 조합으로- 상암동 쪽에서 왔죠. 네, 일반고 친구인데 네. 정말 다양한 어떤 조합, 뭐 사물로도 그려보고 인체로도 첫 해 그려보고. 경희대를 네. 갔는데 아 선생님 한 번 더 해볼래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미자를 썼다가 네. 디악을 하겠다 그래서 그래 해봐 괜찮아. 근데 네. 예 그래 해보자. 그래서 준비 참 열심히 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걸 그려도 상관이 없다. 근데 저희의 전략은 충분한 일단은 그림 실력을 보여주면서 네. 두 번째 나의 진술, 나의 어떤 학과에 대한 어떤 네. 관심사라든가 포부, 네. 세계관, 그다음에 작업 주제 이런 것들이 좀 묻어나는 드로잉들을 연습을 시키는 것이 저희의 합격 전략입니다. 네, 방향이 되게 중요하죠. 두 번째로 보여드릴 것은 조소 동양화 회화 판화과 이제 같은 날이기 때문에 같은 면접으로 보거든요. 네. 그렇게 본 건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저희 제일 많이 합격한 게 미술자율 전공이고 보시면은 예술학과도 많이 됐고 예술학과도 많이 됐고 하나도 좀 꽤 됐고 하나는 전원 합격을 또 네, 했어요. 예. 네, 전원 합격을 해가지고 많이 됐습니다. 뭐 자막으로 달아주시겠죠? 그리고 일단 우리가 104명의 합격을 놓고서 이게 다 외우기가 어려워요. 저도 옛날에 한 50명 전까지는 외웠는데 네. 100명 넘어간 뒤로는 저도 지금 요즘은 그래서 이게 또 롬뮤직 작품이 또 나왔고 지금 세 번째인가 나온 것 같아요. 홍대 시험에. 네, 그리고 이제 슬링카츠의 뭐저쩌고 뭐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올덴버그 작품이 나왔는데 올덴버그 작품도 홍대 좀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이번 문제는 거의 스케일에 관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상당히 좀 재미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회화과, 특히 회화과 중심일 겁니다. 동영화, 조소, 회화, 판화 이게 아마 예술학과까지 들어가죠. 그죠? 그렇게 이제 들어갈 겁니다. 홍대 교수님들이 문제 잘 내세요. 가끔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런 작품을 막 역시 홍대. 이렇게 돼 있고 2번에서는 1번 작품의 조형 요소와 느낌을 이용해서 아래의 이미지를 활용해 자유롭게 표현하시오 해서 안경이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항상 이 문장을 잘 읽으셔야 돼요. 보면 자유롭게 표현하셔요. 네, 조형 요소와 느낌을 이용하라 그랬지 안경을 그리라고는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걸 처음 보시면은 결국은 이제 안경을 만지작 하게 돼 있습니다. 안경을 그려야 되나? 그쵸. 저희가 이제 회화과도 4명이 됐고 한 학교에서 3명이 같이 봤는데 안양예고 다 합격을 했고 판학과도 이제 다 합격을 했고 최저 마친 친구들이 파인아트가 되게 강세예요. 조소 4명이 됐고 동양화도 2명이 됐고 뭐 이런 3명이 됐군요. 이런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안경을 안 그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안경을 그리는 학생은 많지는 않았어요, 저희 학생들은. 그러면, 안경 안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 근데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조소과에 합격한 학생이 있어요. 남학생인데, 삼수? 네, 맞습니다. 못해서 삼수한 건 아니고, 이제 그럼요. 서울대에 대한 욕망 때문에 삼수를 하게 되었지만. 서울대도 뭐 1차만 2번 통과했던 학생인데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삼수째였고 그다음에 좀 학생분한테 좀 제안을 좀 했던 거는 뭐냐면 자네가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을 입시를 해온 거는 좀 힘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번에 좀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부분도 좀 있었어요. 저희도. 그래서 제시했던 거는 뭐냐면 본인의 어떤 그 역량을 어떻게 은유화 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분하고 의논하면서 이 르네상스를 열었던 것이 있다.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조소적인 형태, 약간 부조의 형태를 띄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르네상스를 열었던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제 브루넬리스키가 있고
브루노르스키와 같이 이제 경쟁자였던 사람인데, 이거 큰일이네. 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원장님 치매. 그런데 네. 이 사람이 뭐냐면 두오모 성당 앞에 세례당에 그 문이 있어요. 그 문이 그 유명한 천국의 문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천국의 문이 어떻게 보면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르네상스를 열어 제쳤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게이트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맞아요. 그 친구 문 그렸죠. 예, 네, 근데 맞아요. 그게 문을 그걸 그리게 하지는 않았고 네, 두 맞아요. 번째로 바로 근대를 열었던 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로댕의 지옥의 문입니다. 헬게이트인데 1번 그러니까 르네상스를 열고 다시 근대를 여는 그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 이제 서드 게이트를 한번 상상해보자. 자네가 조소를 한다라면 서드 게이트를 상상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서드 게이트를 이제 그 연상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로댕의 지옥의 문을 대신 그 웅장하게 이제 근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데 그 친구 손이 좀 빨라서 그나마 네, 예고 친구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헤비한 어떤 그 육중한 느낌을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조속과 학생들은 드로잉을 아마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조속과 학생들 드로잉을 진짜 뼈대처럼 합니다. 대충 합니다. 대충. 일반 예고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는 조속은 예고가 많으니까. 그런데 저는 오히려 역으로 가자. 무슨 얘기냐면 자네도 조소 해보면 알지만 대부분 대충 컨셉 드로잉만 하지 이 친구들이 아마 그림 안 하시는 분들이 보면 뭔지도 몰라요. 스타일이 그렇게 드로잉을 하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더 로댕의 지옥의 문을 확실하게 육중하게 한번 드로잉으로 표현해보자. 그래서 연필이 진짜 진하게 대신에 그 육중한 게이트가 하부는 마치 그 스모그 속에서 이렇게 마치 웅장하게 상승하는 느낌으로 하기 위해서 라이트하게 빼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부를 갖다가 그러면서 그 안경은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안경은 여기 밑에 살짝 넣어서 마치 우리가 그 홀로그램 안경처럼 그 육중한 로댕의 어떤 헤비한 그 웨이트이 오히려 라이트하게 느껴지게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작품은 이제 나는 서드 게이트에 대한 고민이 있다. 그러면 서드 게이트는 형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드러내고 앞으로의 시대는 무엇이 이슈가 될 것이고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나는 어떤 고민을 할 것인가를 좀 진술할 수 있는 근거로서의 로댕의 지옥의 문을 아주 육중하게 마치 맞아요. 진짜 멋있었어요. 안 붙을 수 없게 잘 그렸더라고요. 삼수지 않습니까? 네. 삼수지. 모든 걸 쏟아부었다 이런 느낌으로 그렸고 또 본인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구상을 많이 했어요. 다각도로 어떻게 문제가 나오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차례 그리고 또 물론 그것만 준비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 친구는 또 다른 작품들도 계속 준비하면서 자기 진술을 강화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작품을 그렸어요. 뭐 판학과 친구들은 패턴을 그리면서 약간 이 안경에 대칭되는 이런 느낌의 패턴을 되게 아름답게 그려서 또 판화가 패턴이랑도 좀 기술적으로 연결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 한 친구도 있었고 그런 친구도 있고 이 회화나 판화 이쪽 학생들 중에서 안경을 안 그리는 학생 생각보다 많아요. 엄청 많이 안 그렸어요. 그러면서 대신에 뭐 마치 있었고. 내가 나의 미래를 투사하는 형태 또는 나의 미래를 이걸 통해서 마치 그 버추얼 리얼리티 공간 속에서 내가 나의 미래를 이렇게 엿보듯이 자기의 미래적인 상황을 그리는 학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안경과 이 1번 문제를 좀 연결시켜서 풀이한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안경, 뭐 제 작품들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더 멀리 볼 수 있게 하는 타인과 사회 관계까지 이제 이 친구도 예고 친구인데 초중고 미술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나는 나에게 집중하고 나의 표현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 대학에 가서는 이런 안경을 쓰고 더 멀리 사회와 관계와 세상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친구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풀이가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안에는 가령 이게 회화, 조소, 뭐 동양화, 뭐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예고 학생, 그러니까 그림을 오래 그렸던 학생이 많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기본 평균 구력이 5, 6년 그렇죠. 5, 6년 넘는 학생도 꽤 있죠. 그러다 보니까 드로잉, 이거는 사실 여기서 이제 내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제 가장 많이 고민한 건 드로잉들의 필력이며 드로잉의 라인이며 그리고 이미지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이게 사실 다 다르게 준비가 됐는데 그쵸. 학생들이 한 장에 10분 정도에 그릴 수 있는 그림에서 아니에요. 그게 저희 회화 파트는 보통 15분 이상 그릴 수 있는 그림들로 그만큼
누가 봐도 이거는 구력의 의심이 안 가요. 기본적으로 와서. 얘는 와서 어느 그쵸. 정도 기본 이상은 실력적으로 해낼 수 맞습니다. 있겠다라는 것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조소 동양화 회합 한화. 그래서 면접이죠. 어려워요. 여기가. 네. 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오랫동안 뭐 미술을 했다고 해서 드로잉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특히 회화 파트들, 이제 파인아트 쪽들은 저랑이 꼭 아니라도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레퍼런스 화수분 드로잉 천재. 네. 같이 회화과 친구도 서양화에 대한 또 자부심 엄청 나시잖아요. 액자과. 그렇죠. 네, 그래서 원장님이 서울대 서양학과 나오셨는데 디자인을 주로 가르치세요. 근데 또 서양화 친구들이 홍대 면접 때 오면은 기필코 보낸다. 백전백승하리라. 이런 느낌으로 해주십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알고 또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다음 문제는 섬유 패션 디자인학과, 목조형 가구학과, 금속조형 디자인학과, 도예유리학과 이렇게 공예 쪽 계열 친구들이 본 문제인데요. 이게 약간 이미지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가운데 나무 토막, 대략 이런 거지 꼭 이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네, 이렇게 다 인체를 단순화시킨 어떤 작품들을 냈고 자유롭게 비교 분석하시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시청하면서 보시면서도 아, 일본 저걸 어떻게 잘해? 또 이런 느낌도 들고 아, 저거 어떻게 뭐 길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느낌도 드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수님들이라면 그 수십 명의 아이들이 면접 왔을 때 그리고 사실 홍대의 또 특징은 디자인 미자를 제외하고 다른 과들의 특징은 예고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예술을 오래 하고 미술을 오래 한 친구들 중에서 그냥 얘네들이 얼만큼 잘났나 정답을 얼만큼 잘 얘기하나 보다는 좀 일부러 좀 아리까리 애매한 문제들을 내서 좀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걸 끌어내시려고 이런 문제를 전 내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네. 이런 문제는 뭐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순서적 진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안 하셔도 되고요. 설명도 안 하셔도 돼요. 네. 뭐 교수님들이 백남준을 모르겠으면 뭐 맨드니를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저 같으면은 이런 경우에는 누구나 봐도 다 알 수 있는 작품이라면 다 그런 과정은 스킵하셔도 되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뭐냐면 저 같으면은 여기서 쓰여져 있는 이 요소들을 활용해서 나는 인체를 이렇게 표현하겠다로 빨리 넘어가는 게 그러니까 흥미도 쉽게 듣는 사람들 생각하셔도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면접을 주도하고 들어주시는 교수님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생각한다면 8분 중에서 백남준은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로서 이런 이야기는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뭐 좋은 조금 그렇죠. 그래서 빨리 스킵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디자인학부나 회화과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이 면접 가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교수님들 두세 분을 앞에 두고 개념 설명을 막 하는 거예요. 계속 디자인이란 이런 거다. 회화란 무릇.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피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8분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8분 중에서 저는 그래요. 예전에 10분 면접이 있었지만 지금 8분 면접이 되면 좀 땡겨져서 2분에서 2분 30초 이내에 매력이 없으면요. 그 나머지 보통 뭐 6분에서 5분 30초는 정말 힘들어지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스피디하고 흥미진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소개부터 자기 이제 그 학업의 계획까지 끌고 들어가면서 이 문제를 해석해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이걸 죄송합니다. 해석이라기보다는 재해석해서 새로운 어떤 가령 3개가 있으면 4번째를 자기가 제시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 4번째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4번째를 제시할 때 그때 매력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패션 디자인 친구들 같은 경우도 뭐 소재나 쉐입이라든지 아니 모티브라든가 아니면 주제 이 작품의 주제는 뭐 재미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재밌는 옷을 만든다면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굳이 막 눈에 보이는 그냥 초등학생도 찾을 수 있는 검정색이 둘 다 쓰였고 막 이런 것들. 제가 이제 바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여기서 2분 넘어가면 안 되니까 2번 문제 이거 아주 어려웠습니다. 이런 게 진짜 어렵죠. 이런 거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크레이지한 문제였어요. 이거 어려웠어요. 위 세 작품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해당 작품을 모티브로 주어진 도형 위에 인간의 형상을 그리시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항상 홍대 2번 문제를 받으시면은
그렇게 큰 의도가 있어서 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도 그러지 맞는 마시고, 맞는 말씀. 예, 위에 작품이 되게 애매한 작품들, 뭐 딱히 비교 분석을 하기도 뭔가 뚜렷한 뭐 이렇게 대조점이 많지는 않은 작품들이 나왔다면 이번 문제도 그냥 니네가 자유롭게 저기에다가 인간의 형상 그려봐, 얘기하고 싶은 거를 얘기해봐 이렇게 되고요. 실제로 여기서 인간의 형상을 그리지 않은 학생들도 그렇죠. 합격을 다 했습니다. 예. 가령 저희 이제 패디과. 네, 선패 지원했던 학생한테는 저는 이제 벨기에 작가 빔 델보의 클로아카라는 로봇을 그리게 했어요. 로봇이라기보다는 기계, 머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음식물들, 우리가 인간이 먹는 음식물을 넣게 되면 약간 풋머신이라고 하는데 일명,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변의 형태들이 막 나오는 뭐 일명 똥기계죠.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이제 인간을 희화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조건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친구가 이제 패션 디자인을 하는데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 뭐 마르지엘라나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을 알고 뭐 이런 것을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매력 없죠. 매력 없어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의 시대의 패션에서 나는 어디에 주목하는가. 그리고 패션이 어디에 주목해야 될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네. 그리고 인간의 조건이 바뀌어가는 것 같다. 네.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인간의 생리현상이라든가 또는 소화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인간만의 것 또는 생물만이 가지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 기계 문명이 발달하고 산업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러니까 인간의 네. 존재 또 인간의 존재의 어떤 그 원리라든가 그 근본 자체를 흔들어서 제시하는 이 빔 델보의 클로아카라는 작품이 클로아카 학문이라는 뜻이 있어요. 학문. 네. 아주 또 이 친구는 이 그림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죠. 한 거예요. 예, 바로 그거죠. 네, 예, 그래서 예. 사실 패션 산업이 요즘에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인공지능이 옷을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런데 최근에 나온 거 보면은 이제 어도비에서 나온 저도 드레스, 봤습니다. 드레스 네. 보면은 그렇죠. 이제 무늬를 바꾸는 그렇죠. 드레스. 이제는 패션 디자이너가 아니라 코딩하는 사람이 디자인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똥까지 쓸 수 있는 기계가 있는 이런 사회에서 저는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패션과 예술은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싶다. 그걸 질문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떠한 소재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근데 그 친구도 좋은 거는 뭐였냐면, 다행했던 거는, 우리가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이 그림이 일반적으로 12분, 아까 10분에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아니에요. 10분에 11분에. 그래서. 실기를 저희 학원에서 이제 국민대도 하고, 그렇죠. 실기력을 엄청 많이 늘린 상태에서 좋은 그림을 또 그릴 수 있었고. 맞습니다. 예. 아마 선패디 작년에 면접했던 친구들 중에 이 문제를 받고 거의 드레스를 그린 친구들이 제일 많았다고 들었어요, 제가. 또 재밌는 거 하나 예를 들면, 그런 친구들 거의 불합격했을 겁니다. 한 학생은 이제 저기 고령이라고 그래서 저기 어디냐면 옛날 대가야의 발상지였던 건데 쉽게 얘기하면 저기 한반도 끝입니다. 한반도 끝에서 온 여학생이 한 분 계셨었는데 맞아요. 이분도 뭐 좋아하는 디자이너 있냐 뭐 샤넬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우리 그런 거 찾지 맙시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자네가 있었던 자기가 성장했던 그곳을 한번 찾아보자고 서치해서 보니까 이게 대가야의 발상지였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철기 문명의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그런 약간 문화재, 그쵸. 그다음에 거기에 토우가 있었어요. 가야의 토우를 우리가 모티브로 해서 저는 이렇게 봐서 철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최첨단이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술이죠. 테크놀로지. 첨단 산업이었고, 이 첨단 산업이 이 토우들을 보면 아주 예술적인 부분 안에 그 토우들한테 그 기갑으로, 이제 철갑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이것을 로봇으로 만들고, 그쵸? 그리고 문화재도 많이 그리면서 그런 가야 문명도 많이 그리면서 연습을 되게 많이 연계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작품도 그리고 뭐 로봇도 그려보고 그다음에 톡이나 아니면은 갑옷 같은 것도 그려보면서 계속 자기 거를 좀 찾아 나갔고 그래서 이 문제를 받았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되게 예쁘면서도 딱 정말 아이덴티티가 확실히 드러나는 면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해서 너무 기뻤어요. 이제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제 대개는 이제 학생들이 멋진 걸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추적해 나가는 계기를 좀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네, 저희가 패션 디자인 100% 합격을 했습니다. 작년에 지원자 다 전원 합격을 했고, 뭐 재작년 저희가 홍대 패디과를 제일 많이 합격시킨 게 7명이에요. 15명 정원에. 그러니까 반 정도를 저희가 합격을 시켰을 정도로 패디과 면접을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드리는 편인데. 아니, 사실 그건 뭐 도자나 뭐 이런 거 잘 못, 도자도 다 학생들 많이 근데 됐고, 사실 금속. 공예나 패션, 선택, 목적, 금속 도예는 거의 90% 정도 합격률이 네, 저는 적게 잡아도 나옵니다. 저희 학원에서 면접에서. 저희 이 부분은 참 자부합니다. 예, 패스. 네, 그래서 패스. 잘 준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저희 학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과 공예 친구들은. 사실 우리가 또 작년에 미자는 쓸었는데, 그쵸? 네, 미자 25명이 됐고요. 뭐 예술학과는 뭐 다들 예술학과 준비하면 한 번쯤은 저희 학원에 전화를 하실 정도로 되게 강한 학원이죠. 사실은 이제 이거는 이제 거의 설명 안 해도 사실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작품 사실은 그림을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정말로 이제. 근데 이제 저희가 그림을 보여드리게 되면은 도움이 되시기보다는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쵸 적용시키고 그렇기도 하고 그 그림에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의 캐치플레이가 10,000명의 학생이 있으면 10,000명의 입시가 있다는데 그 말은 뭐냐면 저희가 인원이 25명의 미자를 합격했으면 25명의 친구들이 준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머니들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애들 많아서 우리 애 못 챙겨주는 거 아니야? 애들 다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그런데 다 같이 동반 합격을 한 이유는 각각에 맞는 어떤 내용들을 타이트하고 엄청 세심하게 준비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작년에 정말 많은 합격자를 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대전예고, 덕원예고, 안양예고 이런 학생들이 다 동시에 합격을 해줬는데 오히려 같은 예고에 같은 학원을 다닌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게 활동도 비슷하고 겹쳐질 수 있잖아요. 생기부 내용이나 면접 내용이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핸디캡을 저희가 다 특별하게 다 만들어서 다 동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뭐 요번 문제는 또 뭐 미자 문제는 뭐 텍스트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죠? 드리프트가 있고 이제 이거는 율리어스 포프 이제 한때 한국에 많이 알려졌던 작가고 자스퍼 존스 작품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볼티모어의 버스 정류장의 어떤 디자인인데 여기서도 2개 버스 정류장과 제스퍼 존스 그림이 저희 교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드리프트 이렇게 써져 있는 이 율리어스 포프도 학생들한테 사실은 많이 저희가 이제 수업을 했던 내용이었어요. 맞습니다. 사실 이거 볼게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고대를 준비했던 학생들이 저희가 이제 고대 면접을 준비하고 이대 면접을 준비했던 학생들은 다 알았던 작품들이어서 지원 동기에서도 얘기한 친구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저희 뭐 같은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작품들과 홍대 교수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작품들 비슷할 수밖에 없고 저희는 또 하이에나처럼 그것만 찾아 헤매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대적 흐름에 조우해야 되고 맞습니다. 학생들은 젊은 학생들은 새로운 것을 자꾸 제시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 뭐 낡은 거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전 것이 아니라 그리고 흔히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인상주의가 됐든 그 이후에 있었던 근대적 사조들도 현대적 관점에서 다시 이것을 재해석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뭐 쓰여져 있는 대로만 해석하려고 하면 아주 매력이 없죠.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저희 이제 교재를 만들 때 올해 홍익대학교에서 수업했던 교수님들이 실제로 수업했던 PPT나 작가들 이런 거를 다 취합을 해서 또 교재를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서는 이제 좀 그래도 가장 수월한 드로잉 문제였던 것 같은데 학생들 근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세 방향으로 이제 나누어진 화살표 같이 돼 있어가지고 저게 하다 보면 그냥 위아래로 그냥 삼지창 그리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막 이제 무늬 그리는 거죠. 여기에 막 이상한 무늬.
그래서 1번으로 들어간 우리 친구가 나체, 남성이 다이빙을 하면서 저 이제 점으로 예, 예. 들어가는 엄청나게 역동적인 근육질의 사실은 남자의 요런 뒷모습, 그쵸. 앞모습 아닙니다. 요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공간을 그냥 직자적으로 분할하기 딱 쉬워요. 그런데 네. 오히려 이제 우리 학생은 바로 이제 뭐냐면 저것을 하나의 엔터로 해석한 거예요. 버튼처럼. 진입의 형태로. 네. 그래서 마치 입수하기 그 물에 바로 입수 직전에 그 다이빙 하는 수영 선수처럼 표현을 했는데, 아, 교수님들이 뭐, 너무 잘해 박수 쳤다고 하죠. 박수를 치셨답니다. 네. 네. 여기에서 딱 드러나는 거죠. 아, 그 남성의 뒷모습, 동세, 예. 그 인체를 그려낼 수 있는 드로잉 실력과 그 0점이 주는 집중력과 그렇죠. 그다음에 인간의 신체가 줄 수 있는 동세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네, 아, 예. 그림을 보면서도 제가 아, 박수 치실만 했고 합격할 만 했다. 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미자는 25명이 합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림들이나 면접 사례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던 면접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역시 뭐 작년, 뭐 재작년만큼 저희가 계속 합격자가 늘었기 때문에 예, 뭐 작년에는 뭐 사실 거의 불합격한 친구들이 많이 없어서 올해는 또 저는 비슷하지 않을까? 저희는 올해 좀 네. 목표는 이제 홍대가 작년에 이제 104명이어서 올해는 120명 이상을 좀 목표로 하고 선생님 있습니다. 학생 수가 그만큼이 없습니다. 오시겠죠. 합격하시려고 오시겠죠. 학생 수가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아, 근데 제가 예. 작년에 조금 해봅시다. 예, 해봅시다. 올해 인원이 저희가 네. 광고를 진짜 못한 학원이어서 올해 인원이 좀 적은데 면접 때 오시면 저희가 이 최선을 모든 노하우를 다 아, 저는 그냥 다 드릴 거예요. 그냥. 네, 저희는 네. 다준 학원입니다. 네. 저희가 항상 그래요. 강사들, 선생님들한테, 친구들한테 친절해라, 다정해라, 뭐 이런 것도 하지만, 우리 머리까지 비껴서 면접장 보내는 학원입니다. 다 해주세요. 네, 다 사실은 주세요.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절실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학생분들을 이제 어린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실 학생분들을 아주 존대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좀 알고 싶어서 그리고 어떤 방법론을 좀 알고 싶고 또 하나는 자기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의 시간이 필요로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개별적인 이 면접을 대응하고 자기를 그 와중에 생각까지 성장시키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신경 많이 쓰다 보니까 모든 선생님께 좀 최선을 다해달라, 이왕이면.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면접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수업이 첫날 오리엔테이션 수업인데요. 그때 이제 합격자들의 드로잉, 진술, 실제로 면접을 했던 선배들이 와서 그 분위기와 자기가 어떤 질문 받았고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다 조금 얘기도 해주고 저희가 다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감을 10시간 다른 데서 수업하는 것보다 그 1시간 듣는 게 확 더 와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분석 문제와 드로잉 문제 철저히 대비를 할 거고 예, 그리고 저희가 수업 시간은 사실 3시간이지만 3시간만 있는 친구가 없어요. 저희가 그 공통으로 듣는 수업이 있지만 다 개별로 수업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뭐 10명, 20명이 다 같이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6명, 3명, 7명 이렇게 또 학생들의 어떤 성향, 그 다음에 학과 뭐 이런 걸 해서 선생님들이랑 매칭을 해가지고 또 하고 다 같이 또 그러니까 발표도 공통으로 해보고 공유해야 될 정보는 전체적으로 공통으로 네, 하고 미술사 같은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왜냐하면 면접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세분화되고 좀 더 개인화되는 형태로 그쵸.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샤이한 친구들은 네. 딱 그것만 끌어내줄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딱 그렇게 해서 엄청 디테일하게 면접 수업을 진행하니까 또 합격자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공부가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이제 대학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의 이제 이야기도 듣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 내가 여기까지 생각했다. 요 조금만 열리시면 여러분들은 사실 조금만 누가 이렇게 트리거만 딱 건드려 주면 사실 이제 너무 훌륭하죠, 아주 우리 급성장을 학생들. 하시는데 이제 그런 게 필요하실 때 이제 저희가 최대한 도움이 되려고 합니다. 네, 저희도 면접하면서 학생들의 열정이나 이런 에너지나 막 너무 많이 배워요. 그래서 빨리 만나고 싶고 1차 합격 꼭 하시고 미알보 예, 면접 수업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저희 홍대 면접에 대해서 한 번 더 해드리고 오늘 방송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아마 안 되었다 그러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수능 잘 보세요. 예, 화이팅!